증가하고 있는 지역 1위고요. 2위는 서울 강동구가 지금 2위를 차지했고, 서울 송파구가 백업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도권 지방의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주택을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에 앞서서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정부가 빌라 쓰러 가면 서민집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이 서민주택, 그래서 빌라나 다세대나 연립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 이 서민주택 가격 급등되는 거 아니냐. 자, 이유는 정부에서 이 다세대나 빌라나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편두리로, 자, 이런 도미노 현상이 지금 이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서울 매매 가격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전세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세값이면 이 수도권 쪽으로 나오게 되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참에 전세가 많이 올려주고 또 올려달라는 그 전세 가격 못 맞춰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주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또 변두리로, 그래서 이런 이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집값 더 오른다. 자,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주택 전망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언론이라든가 방송에 그 유능하신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집값이 그래도 더 오른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집값도 내년 집값도 좀 양극화 현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벤트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규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저가 아파트 단지, 특히나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런 이주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서울의 주택 가격보다는 경기도를 좀 주시해 봐야 되는 2021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집값 상승하는 거 떨어지는 거 누구도 못 맞추지만 일단 어떤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한번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6월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강북구하고 이 노원구, 그리고 이제 도봉구, 그래서 이제 강북 상구라고 하는데요. 이 강북 상구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계동 재개발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4구역과 6구역에 이어서 이 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로 상계동 일대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입주하는 정비사업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 그 노원, 포레나 노원이 있고요. 또 이제 상계동에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그 이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이제 주변 구축 아파트들 가격에 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이제 학군 선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계동, 지금 한 건 한 건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사업, 동북선, 경전철 착공 등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GTX 신호선 등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가격이 올라간 이유도 있고요. 또 상계주공, 주공 시리즈에 대한 그 안전진단과 관련된 재건축 이슈죠. 이슈와 관련돼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지역 지금 많이 그 관심을 받는 만큼 상승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보게 되면 종로구가 눈에 띄게 지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륜동이라는 지역을 또 이제 대학교 교직원이나 또는 젊은 세대,
뭐 종로, 광화문,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에요. 직장인 수요가. 그래서 소형 그 주택군 같은 경우에는 월세 거래가 또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일어난 배경에는 이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 쪽에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들이 법인 매물, 그래서 여러 채가 높은 호가에 한꺼번에 거래가 되면서 자, 이렇게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좀 그 법인 물건 한 번에 여러 건이 크게 거래가 되면서 상승을 한 종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이 현상이 주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의 흐름도 다음번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뭐 전주와 전전주와 크게 변동 없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진을 하고 있고요. 중랑구도 최근에 이제 요번 주 들어서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관악구도 예,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요번 주에 조금 더 이전 주보다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양상이고요. 또 영등포구도 최근 들어서서 지금 근 한 달 동안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영등포구도 지금 가격 상승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해운대구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규제 지역에서 그 규제 지역이 지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지정되기 전에 이 매매 계약이 된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영향 때문에 또 이제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지켜보다 보면 이 흐름이 지금은 빨간색, 그래서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흐름은 좀 약해질 것 같아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고요. 자, 이제 사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이제 비켜나간 곳이죠. 금정구도 비켜나갔습니다. 자, 그 비켜나간 지역들, 그 지역들이 굉장히 지금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부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냐 비규제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예, 부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을 떠나서 이제 대구 쪽으로 오게 되면 대구는 사실 수성구가 조정 대상적으로 이번에 묶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전보다는 조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한 달 정도 지켜보게 되면 흐름이 명확해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달서구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성구 주변으로 굉장히 지금 원활하게 활발하게 지금 가격 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주변의 상승률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많이 한 대구 수성구 주변이 지금 핫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지금 꾸준하게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일단 주변에 이 세종시가 있습니다. 이 세종시가 가격이 정말 전세가든 매매가든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대전도 상대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세종시를 봤다가 또 대전으로 실수요자분들이 또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양세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 쪽으로 좀 넘어오기 전에 이 울산이라는 지역 볼게요. 울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분들께서 한 템포를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좀 한 템포를 좀 쉬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규제로 묶인 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금 굉장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일단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급등한 뒤에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천도설과 관련돼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택가격 잡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에서 왜 이 시점에 천도설을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세종시에 잠잠했던 주택가격을 이렇게 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대전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천안이라든가 충청권, 예, 그래서 범충청권의 이 주택 가격을 아주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세종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경기도로 이제 넘어오도록 하겠는데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 영통구가 꾸준하게
수원 지역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팔달구도 최근 조금 진하게 색깔이 진해지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또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주, 뭐 김포, 근데 김포는 규제로 묶이고 좀 약간 누그러지고 있는데 이 파주하고 일산이 아주 장난 아니거든요. 또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자, 이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단기간 안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이거 좋은 현상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또 매물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주택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이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호가만 또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추가적인 규제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무조건 괜찮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좀 한 템포를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한데, 일단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해선 또 올라가죠. 자, 서해선이 이제 내년에 그 대곡역까지 또 개통되는 호재도 있고, 이게 최종적으로 또 이제 일산역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호재로 매매 가격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산 서구 매물은 없고 정상 입주 물건은 전무하고, 또 이제 세안고 내놓은 매물도 매수하려면 상당히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또 매도자가 또 보류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상승장에서 또 상승하는 지역에서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자, 인접한 김포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 또는 이제 매수 세력이 일산 서구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파주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타 신도시 대비 가격이 덜 올랐다라는 이제 저평가 인식이 강해서 투자자 또는 이제 실수요자 모두 관심을 보고 있는 지역이 일산 서구인데, 지금 이전과는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뛰고 있는 게 바로 일산 서구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급등 뒤에 항상 뭔가 규제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만안구든 동안구든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도 지금 굉장히 주택 가격이 저렴해서 실수요자들이 좀 많이 보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죠. 그래서 이제 주택이 좀 오래됐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또는 이 신축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그 구축 아파트도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부천인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의정부예요. 자, 의정부도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저번 주에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서울 지역 매매가 또는 전세가 상승으로 유입되는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할 만한 매물이 없는 편이고, 또 GTX 신호선 7호선 연장 사업, 그리고 이제 그 반환 예정인 미군 기지 개발 사업, 그다음에 이제 장암, 중앙 등의 활발한 재개발 진행 구역을 포진으로 이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눈여겨보고 있고, 또 실수요자도 많이 보고 있는 지역.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의정부가 좀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쪽 지역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등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일단 눈에 띄게 상승하는 지역 의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도 광명시 지금 현재 이 대책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조금 띄엄띄엄 이제 주택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좀 잠시 뒤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맞겠네요. 예, 지금 잠깐 살펴보게 되면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두 달 동안 이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도 광명시예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 통틀어서 서울은 구가 될 수 있고요. 경기도는 이제 시예요. 그래서 구와 시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광명시가 이 두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시점 두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1위고요. 2위는 서울 강동구가 지금 2위를 차지했고, 서울 송파구가
지금 두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 증가가 되고 있는 지역 1, 2, 3라고 보시면 돼요. 성남 중원이 4위고요. 경기도 과천이 5위, 서울 광진구 5위, 하남시가 7위고요. 서울 중랑구가 8위, 서울 강남구가 9위고요. 서울 성북구가 10위라고 보시면 돼요. 11위는 지금 서울 양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사실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겨울 가격 상승 많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이미 가격은 올라간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그런데 매물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은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매물이 적재되고 있는데 가격은 올랐다. 그러니까 이 매물이 나왔는데 평균적인 매물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 한 건 한 건 거래될 때마다 그게 신고가로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더불어서 이 전세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계약갱신 청구제로 인해서 지금 사실 전세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전세로 살고 계시던 분들이 또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 매매가 전세가가 비슷하다 보니까 또 가격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지역 가격이 굉장히 불편하게, 좀은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나 또는 갈아타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가격이 상승되고 있더라. 그래서 매물은 많이 나오더라도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이 나와 있는 물건들 자체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물 호가로 나와 있고, 그 호가에서 지금 거래가 몇 건 되다 보면은 상승률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하는 지역,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고, 매물이 또 적재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익 실현 또는 차익 실현 또는 비과세를 받고 나오겠다라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상승률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이제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동안은 또 이제 그 박스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박스권을 만들면서 약간의 상승과 약간의 눌림을 가지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재차 상승을 할지 하락으로 할지, 자, 그 기로에 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격이 지금 뭐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께서 신중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조용하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격이 좀 들어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안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눈에 띄게 보이는 지역이 기흥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인시에서는 이 수지구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군포, 3본 신도시가 있는 군포 좀 조용하고요. 군포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가격적으로 이제 주택을 갈아타거나 또는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좀 더디기 때문에 한번 이런 지역들도 노크를 해보고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주택은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의왕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눈에 띄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의왕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왕시 이 규제가 들어왔는데 지금 한 달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지금 이 다른 지역들 규제가 좀 강하게 들어갔던 경기도 지역들도 흐름이 이게 전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의왕시의 가격 흐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왕시도 한번 꾸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매물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그 강보합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잔잔하고요. 일단 지금 파주가 비규제 지역으로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따른 영향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우리가 교통 호재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가격이 급등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급등할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좀 이게 지금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는 지역 또 가격대로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지금 뭐 이천이라든가 안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실수요 목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난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 주에 들어서서 이전보다는 큰 폭으로 상승세가 둔화가 됐는데요. 일단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아마 거래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조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눌림, 좀 조정, 이런 흐름으로 좀 이어가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화성,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광주 요번 주에 들어서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드러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시가 튀어 올라왔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렇게 지금 상승을 많이 된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들, 경기도 지역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세로 이어지는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 규제를 한 방 딱 맞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인천은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가격 상승이 되는 지역이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꼽자면 이 인천 서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구 지역이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두드러지는 편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인천의 그 서구 쪽에는 재건축 예정 단지들도 있고요. 또 신도시 쪽의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6.17 대책 이후로 점차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이제 인천 지역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는 한산한 편이에요. 근데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과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 GTX B 노선 예비 타당성 통과와 또 GTX D 노선 뭐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포항과 관련된 논의가 여러 교통 호재와 맞물려서 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청라 국제 신도시에 그 인근이죠. 그 인근에 이제 하나금융그룹이 본사 이전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그 매도 호가가 여전히 뭐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강보합세로 유지 중인 이 인천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해당 지역 아직까지는 거래가 활발하진 않는데 사실 이제 인천 부평구라든가 인천 원도심 쪽에 재개발 지역을 또 가보게 되면 사업 속도가 빠른 것들 지금 매물들이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가보게 되면 또 이런 통계 자료와 다르게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인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전반적인 가격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길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하기,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